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번 투자 전략은 굉장히 오랜만에 다뤄보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네요. 자, 현재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두고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체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네. 도입할지 말지의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지났죠? 어떤 구조로 누가 주도하고 얼마나 빠르게 갈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붙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논의가 빠르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발행 주체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만 발행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핀테크나 기타 금융회사까지 열어둘 것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는 감독 권한으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될지 한국은행이 통화 주권과 통화 안정 차원에서 더 깊게 개입을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통제와 기술 요건인데요. 자, 현재는 지분 규제나 지배구조 같은 제도적 논의가 먼저 부각이 되면서 정작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 구조와 인프라의 설계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로 좀 밀려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한 상태인데요. 자, 은행과 핀테크는 도입 여부를 고민하기보다는 선점 경쟁을 전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더 늦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 송금, 결제, 또 B2B 이제 정산, 지역화폐 연계 등 새로운 쓰임새로 확장하자는 논리 역시 점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 산업이나 주가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 뭐 답변부터 말씀드려서 뭐 6월에서 7월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초입이네요. 네, 이제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좀 되든지 뭐 실질적인 법제가 좀 완료되거나 은행 컨소시엄이 좀 공식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CBDC가 병행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제 3에서 6개월 정도는 세부 규정이 좀 마련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뭐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시행될지 뭐 아직은 좀 미정이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시행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수혜를 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네. 미리 좀 저점을 좀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설 연휴 전이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에요, 그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 좋은 소식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따른 관련 주가가 궁금하신가요?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고 법 제도 정비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내 입법이 여기에 비해서 늦어질 경우에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에 묶인 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뭐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네네. 것도 팩트고요. 한국은 입법 지연으로 국내 기업들이 준비만 해놓고 실제 사업을 못하는 대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글로벌 흐름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으로, 유럽은 미카 규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을 했고요. 싱가포르나 홍콩 등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USDT, USDC 같은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선점을 했고요. 원화 기반 코인은 출발부터 좀 안타깝지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내 기업들은 카카오페이, 삼성 SDS, LG CNS 등 중심으로 이제 인프라와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확장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자,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침투는 더 빨라질 수 있겠고 이 지연이 길어질수록 정잠 계속해서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투자는 제도화가 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뭐 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네. 관심이 좀 참 많은데요. 네. 이제 주가 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보는데 비중 자체를 이제 높게 이제 투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뭐 기대감들의 이제 그 국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얼만큼 성장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주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뭐 수요를 예측하는 부분들 그리고 산업 수출 동향 같은 것들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치를 좀 전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그 확실한 방향성에 비중을 높이는 게 더 안전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제 해외 기업들이 확실히 좀 앞서 있는 상황이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대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실행 단계까지 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아직 활발하게 좀 유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국내외 모두 이제 리스크는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높고 상승률이 좀 크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해외로 좀 눈을 돌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정의를 좀 내려드리자면은 3에서 6개월 내외로 이제 단기성의 투자는 국내 관련주들을 좀 보시고요.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시장 성장의 이제 극대화로 큰 수익을 좀 노리신다면 법제화의 중심국인 미국 기업들을 좀 투자하시는 방향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숏텀, 롱텀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라. 네. 이 말씀이시네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업종에 국한된 산업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핀테크만의 영역이 아니라 네네. 결제, 플랫폼, 은행, IT, 블록체인, 보안 기업용 소프트웨어까지 여러 산업이 함께 참여를 하는 구조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기대가 커지면서 결제 인프라부터 그 기술 기업까지 관련 종목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핀테크 결제 기업은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단계를 맞는데 자,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송금과 결제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처럼 하나의 앱에서 현금, 포인트,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쓰는 지갑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은행 금융권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쪽에 가까운 역할로 이 돈이 믿을만한가라고 이제 책임지는 추구에 속해 있습니다. IT 블록체인 기업은 기술 바닥을 좀 깔아주는 역할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만들고 결제 시스템과 연결을 해주는 기술을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보안 인증 기업이 맞는 KYC와 AMR은 이제 어렵게 들리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KYC는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하는 절차이고요. 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계좌 만들 때 신분증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AML은 이제 수상한 돈의 흐름을 감시하는 장치인데 불법 자금이나 이상 거래가 있는지 계속 지켜보는 감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ERP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회사의 내부의 돈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결제, 정산, 세금 같은 걸 한 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ERP와 연결이 되면 회사와 회사 사이에 정산이나 가맹점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훨씬 편리해지는 거죠. 훨씬 편리해지는 네. 거죠. 예. 투자 관점에서는 이걸 단기 탐하로 보기보다는 결제와 금융 인프라가 바뀌는 중장기 흐름을 보는 게 맞고요. 다만 규제 뉴스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한 종목에 몰리기보다는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께 참여하는 그 기업들이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으면서 야, 이거 다 투자할 수는 없는데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추천 하나씩 그런 의미에서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저는 스테이블 투자에서는 결제, 월렛, 인프라 분야를 가장 먼저 보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 영역은 이미 사용자 기반과 실시간 결제 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확산이 될수록 네. 가장 먼저 수혜가 나타나는 구간이거든요. 자, 국내 규제가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인프라 성격상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상훈 자문위원 어떤 분야를 추천하세요? 네, 저도 이세종 자문역과 좀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은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최대 장점은 이제 글로벌 확장성과 이제 자율성이라는 점인데 은행이나 이제 뭐 증권사 같은 이제 중앙 기관이 없이도 이제 자동 이제 실행 코드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을 좀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디파이라는 좀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인 이 디파이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 자산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새롭게 좀 나오게 된 건데요.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가격이 변하는 코인들로 뭐 대출을 해주거나 좀 이자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자산이 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발행해서는 뭐 될 게 아니라 자유롭게 좀 결제하고 이제 해외 간에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이 자율성을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갑 인프라가 꼭 필요하게 좀 됩니다. 최근에 이제 헥토파이낸셜이 스테이블 코인 1순위로 좀 급부상한 이유도 국내 지갑 인프라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큰 폭으로 급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제 발행 주체가 아니라 핀테크와 지갑을 좀 연계하면서 결제 기반의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좀 준비하면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서 좀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좀 마지막 접근 방식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죠. 예, 단기 테마 매매보다는 중장기 인프라 변화 관점이 상당히 좀 현실적이고요.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국내 결제 원래 인프라를 중심으로 20-30%에서 비중을 두면서 미국 등 글로벌 인프라 플레이어의 약 30%의 분산 투자를 하는 걸 이제 균형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현금 비중으로 남겨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남기라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변동성 너무 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슈에 따라서 흘러가는 섹터라서요. 진입 타이밍은
규제 관련 뉴스, 제도 진전, 대형 기업 간 제휴나 합병 같은 구조적 이벤트를 이제 활용을 하고 손절 원칙 역시 명확하게 세워서 리스크 관리를 병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이후에는 실적 흐름과 정책 방향 변화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두 분의 투자 전략, 방침 잘 들으셨죠? 예, 이 조언대로 여러분께서 현명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또 얻을 수가 있죠.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금운동을 또 선정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세종 자문역과 함께 해보죠. 자, 동메달부터 공개해 주세요. 네, 스테이블 코인 동메달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최근 네이버의 주가 변동성이 꽤 커졌는데요. 네. 자, 국가대표 AI 선발 과정에서는 빠지면서 AI 모멘텀 하나만 놓고 보면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이버가 AI 하나에만 기대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렇죠. 자, 시장에서는 AI 모멘텀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동시에 작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요. 또 이 모멘텀은 말 그대로 실체가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네이버가 카카오페이의 이제 시장의 중심이 섰는데 특히 네이버는 이야기의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 자, 네이버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투자 제휴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굴릴 수 있는 거래소 인프라 기술을 통째로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쉽게 말해서 네이버 결제와 사용자 플랫폼은 이미 갖고 있고 두나무는 거래소와 블록체인 글로벌 유동성을 쥐고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실제로 쓰이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전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A부터 Z까지 다 갖췄는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네이버 페이가 이미 비슷학형 지갑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 이건 제도가 열리기만 하면 바로 사업을 확장할 준비가 끝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네이버를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앞단에 서 있는 기업, 즉 최대 수혜의 후보로 보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에 더해 네이버는 AI 검색과 커머스 고도화, 그리고 웹툰과 콘텐츠 글로벌 확장, 그리고 클라우드 이제 B2B IT 서비스까지 여러 성장의 축을 동시에 굴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생태계와 결제 비용을 갖추고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 네이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동메달은 네이버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은메달은요. 다날입니다. 다날. 네. 자, 다날은 단순한 결제 회사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결제 정상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기업인데요. 자, 이번에 다날이 취득한 특허의 핵심은 결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하고 정산은 원화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지만 가맹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화로 정산을 받는 구조입니다. 자, 중간에서 다날이 법인 지갑을 통해 모든 결제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가상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가격 변동성 회계 처리 규제 리스크를 모두 결제 사업자가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안정적이네요. 엄청 안정적인 거고요. 자, 이번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향후 허용될 법인 디지털 자산 계좌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다날은 이미 과거 페이코인 결제를 통해서 약 15만 개 가맹점에서 코인 결제를 실제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신한은행과 함께 진행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글로벌 송금 테스트로 다날의 블록체인 결제 전상망과 은행 외화 송금 시스템을 연동해서 일본 현지 기업 전자지급으로 송금을 실제로 검증을 했고요. 네. 기존 국제 송금 대비 수수료 절감과 사실상 실시간 정산 구조를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테스트를 다 했네요, 이미. 네. 자, 이 글로벌 송금 테스트를 바탕으로 다날은 송금 결제 정산을 환전까지 이어지는 실물 경제 연결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고요.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맞춰서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이제 핵심이 발행이 아니라 유통과 결제하는 점이 이 지점에서 다날은 결제 송금 정산, 글로벌 네트워크 실서비스 경험까지 이미 한 번 모두 겪어본 몇 안 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정리하면 다날의 강세는 코인 테마가 아니라 제도 변화, 특허 실증 데이터 운영 경험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치로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친숙한 그런 기업명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은메달
다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이제 힌트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요. 자, 동사는 스테이블 코인 실증 사업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금융권에 오래 써온 인증, 보안 기술을 본업으로 가진 기업입니다. 자, 은행들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서 코인 이슈이면서도 가볍지 않은 금융 인프라 쪽에 가깝거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할수록 보안과 인증이 왜 중요한지, 왜 지금 시점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설명이. 네. 자, 어떤 기업인지 너무나 궁금한데 금메달로 뽑은 이세종 자문용만의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지분 투자 형태로 참여를 하면서 판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말만 나오는 코인 이야기가 아니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해외 송금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실증 사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자, 특히 이 과정이 신한은행, 농협은행, K뱅크 같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이거는 금융권이 배제된 실험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안에서 사용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자, 원화를 그대로 해외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한 뒤 블록체인으로 송금을 하고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과정을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보안인데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수록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네. 가격이 아니라 사고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사고 네. 나면 큰일이죠. 돈이 디지털로 움직이는 순간 해킹, 이제 변조, 명의 도용 같은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은행과 연결되는 구조라면 단순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식 인증, 전자서명, 키관리 같은 보안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금메달 종목은 원래부터 전자서명, 인증, 보안, 전자문서 분야를 본업으로 해온 기업이고요. 연결이 돼 있네. 예, 공동인증서 PKI 솔루션, 전자문서, 전자서명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여러 종속회사를 통해 인증부터 문서 보안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최근 금융권과 공공 영역 전반에서 디지털 문서와 비대면 인증, 보안 강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금융 시도가 등장할수록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검증된 인증 기업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자, 즉 새로운 기술이 나올수록 기존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 같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세종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리겠습니다.